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재 64쪽의 수급 분석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앞선 강의들을 통해서 주식시장에서 수급 분석을 한다는 것은 주식의 가격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또 이런 수급 분석을 통해서 수요를 일으키는 쪽 아니면 공급을 일으키는 쪽의 돈의 흐름들을 분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급 분석을 통해서 돈의 흐름들이 분석이 된다면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과 함께 생각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의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죠.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의도가 파악이 되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이 주식을 통해서 시세 차익을 얻고자 하는 의도가 파악이 되었다. 그러면 나도 함께 매수 동참함으로 인해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되는 것이고, 또 반대로 이제 좀 더 어느 정도 주식이 좀 올라온 주식에서 세력들이 매도를 통해서 차익 실현을 하겠다는 의도가 파악이 된다면 나도 함께 매도함으로써 차익을 실현하면 되는 것이고, 때마침 내가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공매도 전략을 통해서 좀 더 다른 수익원을 창출을 할 수도 있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 수급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기본적 분석만을 가지고서 접근을 하는 사람들보다는 한 단계 더 높은 어떤 분석 도구, 그러니까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다, 뭐 이렇게 봐도 되겠죠. 또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 주식시장이란 곳이 뭐 역사가 1600년도부터 시작되었으니까 400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410년이 훨씬 넘었는데, 이 주식시장이란 곳에서 이렇게 유통주식을 정확하게 계산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유통주식의 수량을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을 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이제 주식 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여러가지 성률도 높아지고 또 수익률도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수급 분석을 주식시장에 가져와서 하게 되면 일반 우리가 경제현상, 사회에서 바라볼 수 있는 여러가지 상품들의 논리와는 조금 다른 어떤 분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주식 가격은 영원에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영원에서 무한대까지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밖에서 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물론 스마트폰의 가격이 무한대까지 변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가격이 어떤 정해지지 있지 않고 유동적으로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주식이란 것은 이렇게 총 발행 주식이 딱 한정이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명시적으로 총 발행 주식이 뭐 1000만 주, 2000만 주, 1억 주 이렇게 딱 정해져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스마트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폰이 장사가 굉장히 잘 된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B기업에서 나도 만들어 볼까, 기업에서 나도 만들어 볼까, 이렇게 해서 여기저기에서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공장을 이제 만들게 되고, 이제 그 결과적으로 시중에는 스마트폰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겠죠. 그렇게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상품이 시중에 이제 많아지게 되면 그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당연히 이제 그 가격이 다운돼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스마트폰이라는 상품을 뭐 특정 공장에서 아니면 특정 기업에서 딱 한정적으로, 그러니까 수량을 딱 고정시켜 놨고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공급량을 예측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수요량을 예측하기도 힘들고, 또 그리고 또 이미 스마트폰을 구매한 사람이 재구매를 한다거나 아니면 없던 사람이 구매를 한다거나 이런 수요를
자체를 예상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공급도 예측하기 힘들고 수요도 예측하기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경제 현상에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어려운 일이 되겠죠. 이제 그에 비해서 주식 시장에서 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굉장히 단순하고도 간단 명료합니다. 그 이유가 일단 가격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 총발행 주식이란 것이 딱 한정이 되어 가지고 있어요. 한정이 되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제 처음부터 계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뭐 대주주가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대주주가 뭐 보유한 물량의 평균 단가는 이 정도 되고 현재 주가가 이 정도니까 뭐 어느 정도 수익을 창출을 했겠다, 즉 어느 정도 이익 중이겠다, 이런 것도 이제 계산이 되는 것이죠. 또 그리고 이제 수급 분석을 통해서 뭐 특정 뭐 매수 주체가 얼만큼의 주식을 현재 보유를 하고 있고 이 주식은 뭐 작년에 아니면 재작년에 아니면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매수를 했고, 또 매수를 할 때 그 평균 단가는 어느 정도 되고 현재 주가는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익 중이고 아니면 어느 정도의 손실 중이다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명확하게 계산이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아직도 세력들이 대주주가 얼만큼 보유했는지 뭐 세력들이 얼만큼 보유를 했는지 알게 되면 시중에는 얼마 정도의 물량이 유통되어 있다는 것도 이제 계산이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수치로서 이 모든 과정들이 간단하게 계산이 됨으로 인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어떤 누가 이익을 보고 있다, 누가 손실을 보고 있다, 또 이 주식으로 시세 차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적어도 어느 정도 주가까지는 상승을 시켜야 된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다 계산이 되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제 활동에서 뭐 수급 분석 하는데 주식 시장의 수급 분석은 그에 비하면 굉장히 쉬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좀 다음 화면으로 보시면 우리가 총 발행 주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뭐 지분을 참고를 하면 이렇게 대주주의 수량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주주 수량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된 주식은 이 정도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린 것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뭐 포털이라든지 여러가지 주식 관련 어떤 정보를 받아보게 되면 총 발행 주식이 얼마이고 뭐 유통 주식이 어느 정도 된다는 그런 이제 계산을 볼 수가 있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주주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요 부분들을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통 주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유통 주식이라는 것은 써먹을 데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이 유통 주식 안에는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리고 이렇게 이제 검은색 박스로 쳐져 있는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량이 섞여 있다 보니까 이제 이때까지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없어서 참 이 기준을 두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한국거래소에서 이런 자료를 매달 이제 생산을 합니다. 할 때도 거기 명시를 해 놓았어요.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을 정확하게 산정을 하기가 어렵다고 명시를 했어요. 이제 계산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만든 이 수급 분석은 뭐 정확하게는 어렵습니다만은 어느 정도의 내가 데이터를 보유를 하는가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또 납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오랜 기간의 데이터를 확보를 한다고 한다면 대주주가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 장기 투자로 이 종목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수량이 정도가 되는 것이고, 또 그리고 뭐 A라는 그러니까 외국인이라는 세력은 어느 정도 물량을 어느 정도 평균 단가에 보유를 하고 있고, 뭐 투신이라는 세력은
어느 정도 물량을 어느 정도 평균 단가에 보유를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제 계산이 다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면 이제 그만큼 남들보다 주식 투자를 할 때 유리한 정보를 가지고서 이제 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성률도 높아지고, 또 성률이 높아지고, 또 더불어서 수익률도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요걸 이제 좀 더 세분해서 나타냈는데, 그림이 요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한다는 것은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주주가 보유한 수량이 시중에 나오기가 어렵고, 또 장기 투자하는 세력이 뭐 2008년도 같은 미국발 금융위기 때도 물량을 내어놓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께서 수급 분석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그런 어려운 시기에도 꿋꿋하게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은 이 검은색 박스 안에 있는 바로 저 주식이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이고, 또 뭐 외국인 투자자 아니면 기관 투자자 아니면 개인 투자자, 이런 투자자들이 결과적으로 계산을 해내고 알아야 되는 것도 바로 저 검은색 박스 안에 있는 저 주식의 수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급 분석이란 것이 특히 이제 저 검은색 박스 안에 있는 주식의 수량을 명확하게 계산을 해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또 그 안에 있는 각 세력들이 보유하고 있는 평균 단가, 뭐 보유 물량, 또 현재 주가 대비 이익 중이다, 손해 중이다, 뭐 또 어떤 세력이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주가를 상승을 시켜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상대방의 패를 보고서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수급 분석을 좀 접해본 사람은 이걸 왜 공개했을까라는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그리고 좀 권하고 싶지 않죠. 진짜 친한 어떤 뭐 사람을 제외하고서는 이 수급 분석 이런 게 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싫어져요. 그 이유가, 이거는 보면 돈 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수급 분석이 또 많이 알려지지 못한 것도 못한 이유도 됩니다. 뭐 그래도 뭐 인연 따라서 먼저 이렇게 한 사람들은 남들보다 유리한 고지이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십시오. 자,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대중들에게 물량이 많이 분산되어 있으면 바로 이제 그때가 주가의 바닥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또 그리고 이제 특정 세력이 물량을 매수를 해서 시중에 나와 있는 유통 주식을 쫙 흡수를 하게 된다면, 흡수된 만큼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일종의 뭐 주식 분기 현상이 벌어지게 되니까 또 그 가격이 높아지는 것이고, 또 그와 동시에 어떤 세력이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가격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주식 가격 변화에 따라서 유통구식의 소유 구조의 변화를 잠시 보면, 이 검은색 박스 안을 좀 집중을 하시면 여기 바로 이제 주가 바닥에서 주식은 이런 식으로 놓여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통된 주식이 거의 다 뭐 주식 뭐 시장에서 대중들이라고 하면 대부분 개인들이죠. 또 그리고 돈이 적은 세력도 대중에 포함이 됩니다. 가격에 대한 결정권이 없어지니까는요. 그래서 이런 유통 주식이 대중들에게 분산이 되어 있을 때, 이때가 이제 주가의 바닥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이제 주가의 고점에서는 이렇게 이제 유통 주식의 거의 대부분이 특정 세력들에게 이제 매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유통 주식이 굉장히 작아지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좀 재미있는 현상도 있는데, 어떤 특정 세력이 시중에 나와 있는 유통 주식을 이런 식으로 많이 보유를 하게 되면 어느 순간 이 대주주하고 물량이 비슷한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 이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지분 경쟁이 됩니다.
경영권 분쟁이 될 수도 있고, 이때 일어날 수 있는 이슈가 바로 어떤 뭐 경영권 분쟁에, 아니면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지분 경쟁이 붙었다. 그래서 뭐 만약에 내가 어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주식이 이런 지분 경쟁 구조에 들어갔다면 뭐 이 가격은, 주식의 가격 굉장히 높아지겠죠. 뭐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로또 맞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세력들이 그래 뭐 지분 경쟁 뭐 이런 목적을 제외하고 이 유통된 주식을 전부 다 매집할 수는 없습니다. 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여기서는 주가 바닥에서는 대중들에게 물량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주가 고점에서는 이렇게 특정 세력들에게 물량이 많이 이제 집중되는 상황이 되고, 또 특정 세력이 물량을 많이 모으게 되면 지분 경쟁을 통해서, 대주주하고 지분 경쟁을 통해서 주가를 또 더 높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런 상황은 잘 오지가 않는데, 뭐 그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일반적으로 뭐 중간에 요 그림은 상승 하락기인데 뭐 추세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죠. 결과적으로 하면 뭐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일 때도, 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주식 가격의 상승 추세일 때도 뭐 물론 주식 가격이 상승한다면 이 매집 세력들에게 매집된 수량이 증가하겠죠. 뭐 주식 가격이 하락하는 중이라면 대중들에게 분산되는 수량이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것은 주식의 바닥일 때 소요 구조, 이때는 우리가 매수 동참해야 되겠죠, 분할로. 또 그리고 뭐 단기적인 어떤 매매를 중요시하는 분이라면 이렇게 이제 대중들에게 분산이 될 때 주식을 매수하는 게 아니고, 세력들이 매수를 해갈 때, 그러니까 분산 비율이 증가해 갈 때 그 중간에 어떤 뭐 이동평균선 기술적 분석을 이용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자기만의 매매 기준을 어떤 두고서 요때 상승 기간, 요 상승 기간에서 이제 주식을 매매를 하게 되는 것이 되는 거고, 주가 고점이라면 이제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간혹 대주주하고 지분 경쟁을 통해서 뜻하지 않는 로또를 맞게 되는 경우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이제 크게 정해서 주식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분산 비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면, 주가가 이제 바닥일 때는 세력의 분산 비율이 이제 0%에 가깝습니다. 이제 세력들이 물량이 없다 이거죠. 개인들에게 주식 100%가 소유가 되고, 이제 주가의 고점에서는 반대겠죠. 세력들에게 주식이 거의 100% 집중되어 가지고 있고, 개인들에게 주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좀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요 부분에서부터 이제 분할로 매수를 해서 들어가야 될 것이고, 또 팔 때도 요 부분에서부터 또 주식을 분할로 매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뭐 단기 매매, 서익 매매 뭐 이런 매매를 할 때는 주가 바닥에서 하면 좀 불리하겠죠. 이때는 세력들이 어떤 개인들에게 흩어진 물량을 흡수하기 위해서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뭐 주가의 변동성도 뭐 굉장히 심해질 거고, 또 여러 가지 뭐 시중에 악재들이 막 쏟아져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심리가 굉장히 좋지 않겠죠. 아예 뭐 단타나 스캐플링 위주로 간다면 주가 고점에서 하는 게 좋긴 좋겠죠. 이때는 개인들에게 물량을 더 넘기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뉴스도 많이 나오고, 순간적으로 가격이 급등해서 치솟는 경우도 많은데, 손절선을 잡지 못하고 들어가게 되면 물리게 되는 상황이 이제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적으로 뭐 스윙이라든지 단기 매매를 할 때는 이렇게 세력들의 분산 비율이 증가하고 개인들의 분산 비율이 감소하는, 이제 이때가 이제 주식 가격이 상승하는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에 주가가 이렇게 뭐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에 매수를 한다면 다소 내가 뭐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려서 떨어지더라도 곧바로 다시 회복하고 떨어지고 회복하고 이런 과정을 겪기 때문에 완전히 물리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또 내가 순간적으로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손절을 하지 못하더라도 뭐 곧 주식 가격이 회복됨으로 인해서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 가지고, 일반적으로 스윙이라든지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분산 비율이 증가하고 개인들의 분산 비율이 감소하는 이런 주식 가격이 상승하는 구간에서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우리가 이야기할 때 뭐 뭐 어떤 매매 기법이라든지 아니면 주식 고수들이 어떤 뭐 매매를 한다고 할 때 기술적 분석에서 무슨 지표가 우상향일 때, 아니면 주가가 20일 이동 평균선 아니면 6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있는 어떤 종목만 선정을 하고 나머지는 버린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이유가 바로 주식을 매매할 때 주가가 상승하는 주식에서 매매를 자꾸 계획을 해야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기술적 지표에서 20일 이동평균선, 60일 뭐 이동평균선, 이런 뭐 이동평균선이 우상향일 때 어떤 또 그런 종목들 중에서 어떤 기술적 지표가 어떻게 될 때 내가 매수 아니면 매도 이렇게 결정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 하락 때는 아예 뭐 고려를 자체를 안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주식 가격이 변화함에 따라서 사람들의 투자에 대한 심리가 많이 다릅니다. 현재 이제 보시는 그림에서 여기 이제 붉은색으로 표시가 된 원이 바로 이제 시가총액이라고 이제 그냥 가정을 했습니다. 주식 가격이 이런 식으로 떨어져서 낮으면 시가총액이 작을 것이고, 또 주식 가격이 상승을 해 있으면 발행 주식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시가총액은 발행 주식에서 주식 가격을 곱한 것이 되니까 주식 가격이 높아지면 당연히 시가총액이 커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 투자 심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바로 시중에 나와 있는 재료들에 대한 이야기도 되겠죠.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수급 분석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막 주가가 이렇게 변한다 이거죠. 뭐 주가가 이런 식으로 변하고 이런 식으로 막 굉장히 변하더라도 세력들이 물량을 쭉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한다면 바로 시장에 있는 뭐 대중의 심리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뭐 온갖 악평이 쏟아지고 뭐 침체가 되고 뭐 불안한 느낌이 확산이 되어 가고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한 악평들이 쏟아질 때 그때가 세력들이 이제 물량을 또 매수하는 걸 확인한다면 이제 그때가 이제 바닥이 되겠죠. 또 반대로 이제 주식 가격이 이제 굉장히 높아져 있을 때, 작년에 이때는 세력들에 대한 어떤 주식에 대한 평가도 좋고, 또 그리고 대중들의 관심도 많이 있고, 또 이런 종목 가면 특히 개인들이 많아서 갑자기 막 이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막 해댑니다. 게시판에 가보면 이제 호들갑을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력들이 물량을 이렇게 축소를 하면서 이제 팔고 있는가를 잘 봐야 되겠죠. 물론 이 안에 원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투자 심리와 관련된 재료들하고 비교를 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은 시가총액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투자 심리가 달라지는 거죠.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때가 대중들에게 어떤 물량이 100% 분산이 되어 가지고 있고, 세력들이 보유한 물량이 작은 뭐 그런 시기가 될 거고, 뭐 이때가 세력들이 물량을 100% 보유를 하고 유통주식의 개인들이 뭐 거의 보유하지 않은 뭐 그런 상태가 될 겁니다. 앞서 이제 제가 이래 말씀을 드린 그림 중에서 이 그림인가요? 자, 이 그림에서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세력들이 유통된 주식의 100%를 매수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만약에
세력들이 유통주식이 100%를 정말로 매집한다 손 치면 진짜로 이 대주주가 가만히 그렇게 놔두겠어요? 경영권을 위협받으면서 유통주식의 100%가 특정 세력들에게 집중이 되는 것을 대주주가 가만히 보지 않겠죠. 그래서 세력들이 유통주식의 100%를 매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반대로 이제 좀 더 시가총액의 규모가 크다면 뭐 10조 뭐 50조 30조 뭐 100조 이렇게 넘어간다면 과연 이 세력들이 이 정도를 매집할 수 있는 돈이 있을까요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하나는 또 뭐냐면 이 세력들도 사람하고 똑같아요. 서로 이제 이래 눈치를 봐가면서 이래 주식 가격을 상승을 하거든요. 물론 돈이 많으면 혼자 하면 되지만 뭐 시가총액이 20조, 30조, 50조 뭐 아니면 1조 정도만 된다 손 치더라도 이거를 한 번에 다 매수할 수 있는, 독점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세력이 없습니다. 그럼 서로 이제 상호 간에 눈치를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꼭 그러다 보면 먼저 이래 짧게 먹고 빠지는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력들이 하나 둘 이탈하기 시작하면 결과적으로 이제 끝까지 남아서 물리고자 하는 세력은 없겠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유통주식의 100%를 매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주가 바닥과 주가 고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실전 분석을 통해서 제가 보여드렸던 종목을 가지고서 다시 한번 좀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게 이제 얼마 전에 지난 1월 23일인가요? 그때 분석을 실전에서 이제 분석해 드렸죠. NC소프트인데 제가 그때 이제 말씀드린 게 NC소프트가 이제 이렇게 이제 주가 차트만 보면 한 14만 원대 정도가 바닥이라고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야기할 수가 있다. 그런데 제가 주식 가격만 보고서 주가의 바닥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실제 그 이후에 오늘이 지금 여기 차트가 나와 있는 날짜가 2월 8일입니다. 한 며칠 지났죠? 10일 이상 지났죠? 보름 정도 지났나요? 보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NC소프트의 차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주식 가격이 이렇게 14만원대로 떨어졌어요. 그때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요때거든요. 요 기간인데 그때가 이제 한 요때인데 이렇게 기술적 분석상에는 14만원대로 바닥이 지지되는 것으로 보였잖아요. 그런데 이 차트만 보고서 야 이건 주식이 바닥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 그야말로 지금 요 14만원은 지하실을 파고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만 보고서 주식 투자하면 큰일 납니다. 차라리 기술적 분석만 가지고서 주식 투자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더 낫겠죠. 해도 이길 일이 별로 없어요. 보면 이때만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좀 더 위에 보면 만약에 이 요 뒷부분을 우리가 모른다고 생각을 합시다. 했을 때 요 부분에서 우리가 본다고 했을 때 뭔가 이 가격에서 지지되는 것 같잖아요. 이 가격대에서 똑 상바닥 맞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바닥이겠구나 하고 그냥 기술적 분석만 보고서 들어간다면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지하실 파고 쭉 끌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제 이때부터 물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 자체만 가지고서 바닥 이야기를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차라리 어설프게 볼 것 같으면 보지 마세요. 그냥.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이란 것은 내가 수급 분석을 확실히 이해를 하고 세력들이 기술적 분석을 가지고서 대중들을 유인하거나 조정하는 데 사용하니까 내가 그거를 역이용할 수 있을 수준이 안 된다면 안 보는 게 낫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이제 NC소프트를 분석을 할 때 지금 여기 이제 지금 2월 8일 날 상황이거든요.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죠. NC소프트의 분산 비율로 봤을 때
현재 주식 가격은 바닥권이 맞다. 대중들에게 100% 분산이 되어 가지고 있고 세력들에게도 거의 분산 비율이 100% 돼가는 상황인데, 이 주식의 바닥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가 선도 세력이 외국인이니까 이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줘야 주식 가격이 이제 뭐 주가의 바닥이 만들어진다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래서 이 주식을 이제 매수를 계획을 할 때는 지금 뭐 앞서 본 것처럼 이렇게 주식 가격만 보고 바닥이라고 섣불리 해서 매수를 하지 말고 수급 분석을 통해서 이 주가 선도 세력이 외국인이니까 이 외국인들이 하루 매수했다고 매수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일주일 정도 꾸준히 매수를 했을 때 이때를 이제 뭐 기준 삼아서 분할로, 물론 또 매도할 수도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그럼 외국인들이 또 팔아버리면 또 더 내려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때 이제 조금씩 분할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이제 분할 매매를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어떤 분산 비율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고정된 사고 방식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그 이유가 한번 보십시오. 개인들에게 100% 주식이 분산된 시점이 2012년도 11월 달이거든요. 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 대중들에게 100% 분산되었구나 라고만 생각을 하면 세력들은 아직 뭐 분산 비율 한 40%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면 개인들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매수를 했다면 이건 또 지하실 파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급 분석을 할 때는 어떤 공식처럼 어떻게 외우면 안 됩니다. 그냥 개인들에게 100% 분산이 되었으니까 바닥이다 이게 아니고, 그러면 반대로 세력들도 살펴봐야죠. 아직도 세력들의 추세는 이렇게 팔고 있는 추세이구나. 그런데 개인들은 분산 비율 100%니까 세력들이 만약에 이리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는데, 세력들이 사게 된다면 이때가 이제 바닥이 될 것이고, 세력들이 팔게 된다면 이때부터 지하실 파고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가능성을 열어두고서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이제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 개인들이 주식 여전히 지금 100%인 상황인데 그때하고 또 다르죠. 지금 세력들이 분산 비율이 1%잖아요. 1%이기 때문에 거의 보유한 물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바닥권은 맞아요, 이제는. 그런데 이 주식의 바닥은 누가 만들었냐면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주식 가격은 세력들이 결정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세력들 중에서도 아무 세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주가 선도 세력이 하는 겁니다. 주가 선도 세력이 바닥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금융투자도 매수했죠. 보험도 매수했죠. 투신도 매수했죠. 연기금도 조금 팔았지만 계속 매수했죠. 다른 데 다 매수하고 있잖아요. NC소프트. 그런데 외국인들이 파니까 이 바닥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게 될 때 그때 나도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바닥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 그때 이제 시중의 재료고 여러 가지 이제 살펴봤을 때 혹시 또 외국인들을 팔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분할로 조금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번 또 한 며칠 전에 또 실전 수급 분석을 해드렸죠. 그러면 NC소프트가 주가의 바닥을 만들고 나면 어떤 모습이 되는지 한번 더 살펴볼게요. 지금 요게 한 며칠 전에 분석을 해드렸던 락앤락입니다. 뭐 카페에 뭐 게시되어 있으니까 뭐 여러분들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락앤락의 분산 비율 차트인데 자세히 보십시오. 지금 여기를 딱 보시면 됩니다. 요 빨간색으로 지금 현재 표시한 부분 있죠. 이거를 우리가 모른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보세요. 주가 선도 세력이 외국인입니다. NC소프트와 똑같죠? 개인들에게 분산 비율이 이제 100% 좀 가 있어요. 또 세력들이 이제 보유한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가 이제 주가의 바닥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NC소프트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다?
바로 이 주가 선도 세력인 이 외국인이 요렇게 매수하면 그 이후에 주가의 흐름을 보십시오. 주가의 바닥이 만들어져서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NC소프트가 지금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그 락앤락 상황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몇 달 전의 상황하고. 그러면 락앤락도 몇 달 전에 NC소프트와 이렇게 같은 비슷한 상황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있었죠. 있었는데 이때가 주식의 바닥권이었구나. 물론 뭐 개인이 뭐 분산 비율 100% 갈 때 이건 주가 바닥이다 이래서 섣불리 예상하면 안 됩니다. 세력들하고 물량하고 동시에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력들이 거의 물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 선도 세력인 이 외국인이 매수를 하니까 보세요. 다른 세력들 팔든지 말든지, 지금 팔잖아요. 다른 세력들 팔든지 말든지 주가 선도 세력인 외국인이 매수하면 올라옵니다. 그냥 이 주식 가격은 이렇게 상승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NC소프트의 미래는 락앤락이겠죠. 그러니까 락앤락을 보고서 이 주식이 진입 시기로 놓쳤다면, 물론 단기 투자나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투자해야 되는 거죠. 수익 매매라든지 아니면 뭐 단기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락앤락에서 언제까지 매수를 해야 되냐면, 이 세력들의 분산 비율이 쭉 주가가 상승하면서 어느 순간 100%까지 가는 때가 있지 않을 겁니까? 요 100%까지. 이 100%에 도달할 때까지는 락앤락을 계속 매수하는 겁니다. 그냥 기회만 되면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해놓고서. 그래서 뭐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뭐 이때부터 매수해서 뭐 이때 팔면 되는 거고, 짧게 매수하는 분들은 이 중간중간에 계속 매수해서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물론 떨어질 때는 매매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나죠. 그래서 뭐 NC소프트하고 뭐 락앤락 같은 경우는 카페에서 제가 수급 분석 강의를 하면서 실전에서 다루는 거니까 앞으로도 뭐 계속 변화가 있으면 좀 더 중간중간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종목들도 한번 뭐 이렇게 기회가 되면 얼마든지 실전 수급 분석 강의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수급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주식 투자를 그만해야 될 때, 그만두어야 될 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괜찮고 저도 여기 해당이 됩니다. 또 처음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도 여기 해당이 돼요. 그게 뭐냐면, 시장이란 것은 항상 변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수급 분석을 내나면 개인들도 이 수급 분석을 통해서 이게 기존의 것보다 생존의 확률이 굉장히 높고 성률이 높아지는 방법이구나 하면서 뭐 그야말로 뭐 성률도 높이고 수익률도 제고를 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거 공부하겠죠. 개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공부한다면 반대로 세력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공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게 뭐냐면, 주식 시장이 엎어지지 않는 한, 천지가 개벽하지 않는 한 주식을 통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 때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식을 싸게 사기 위해서 나쁘게 소문 내겠죠. 주식을 비싸게 팔기 위해서 좋게 소문 내겠죠. 이것도 이제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주식을 싸게 사야 되는데 세력이 돈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주식 가격이 그러니까 세력이 어떤 상태냐면, 그림을 보고서 설명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식이 바닥의 소유 구조인데 개인들에게 지금 100% 분산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때는 분명히 안 좋은 뉴스가 나와서 세력들이 물량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좋은 뉴스가 나온다 이 말이죠.
세력들이 물량을 매수하는데 왜 좋은 뉴스가 나오지? 그 생각해보면 간단한 거잖아요. 세력들이 돈이 없으니까 개인들이 물량을 팔아버리면 이거는 뭐 죽도 밥도 안 되니까 개인들이 물량 팔지 말고 좀 들고 있으라고, 좀 매수에 좀 동참해 달라고, 아니면 다른 세력들이 좀 매수에 동참을 해 달라고 내가 돈 딸린다는 표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 바닥에서도 좋은 뉴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 바닥에서는 무조건 나쁜 뉴스가 나와야 된다. 주가 고점에서 무조건 좋은 뉴스가 나와야 되고, 또 개인들의 어떤 분산 비율이 100%일 때 무조건 바닥이다. 그래 생각하면 또 큰일 나잖아요. 이렇게 오는 그림이었죠. 이거래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개인들이 분산 비율이 100%일 때 바닥이라고 예상을 했다면 2012년도 11월이 바닥입니다. 이때 난 수급 분석에서 난 바닥이야 라고 들어갔다면 이 사람이 간과한 게 있잖아요. 세력들의 분산 비율은 계속 하락 추세인데 이 세력들이 여기서 개인들한테 이제 분산 비율이 100%가 되었다고 매수를 할지 매도를 할지는 그건 세력 마음이지 내 마음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세력이 매수하면 바닥이 맞아요. 그럼 세력이 팔아버리면 바닥이 아니고 지하실 파고 들어가는데, 그냥 단순하게 암기식으로 개인 분산 비율 100, 이거는 바닥이야,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통해서 더 이상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이런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없는 분이라면, 주식 투자는 꼭 수급 분석이 아니더라도 어떤 공식처럼 암기를 해서 하려고 하면 무조건 실패하게 돼 있어요. 시장은 계속 진화해서 변합니다. 하지만 변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원리는 변하지 않겠죠. 하지만 그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은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의 공식처럼 암기를 해서 접근하려고 하면 안 되니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면, 자기가 자기를 생각할 때 나는 시장이 변하는데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렵겠다 하면 주식 투자를 그만하십시오. 그만하시고 주식 아니고라도 정말 돈 벌 때가 많아요. 꼭 주식만 해서 대박이 난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서 거기에서 어떤 재테크를 생각해 보시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또 그리고 기존에 수급 분석을 하다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젊을 때는 이렇게 새로운 것에 대한 적응이 뛰어납니다. 이렇게도 바뀌고 저렇게 바뀌니까 내가 이렇게 대처를 해야지, 이렇게 두뇌도 명석하게 돌아가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했는데 자꾸 시장에다가 내가 맞추어 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자꾸 내한테 시장을 맞추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난 기술적 분석하면 자꾸 시장을 기술적 분석이란 틀 안으로 끌어당기려고 하고, 아니면 기본적 분석을 하면 자꾸 시장 자체를 기본적 분석 틀 안에다가 끌어넣으려고 해요. 어느 순간에 이 수급 분석이라는 것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죠. 자꾸만 수급 분석 안에 틀 안에 끌어넣어 가지고 저점에서 바닥에서 소유구조, 바닥에서 세력들의 뉴스, 물론 그 원칙은 면하지 않겠지만 하나의 공식처럼 그렇게 접근을 하게 된다면, 또 어느 순간 그렇게 자꾸 맞추려고 하는 자신을 발견을 하게 되면 내가 이제 주식 투자를 접어야 될 때가 되는 것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직 좀 유연한 사고를 할 수가 있을 때 주식 투자로 돈을 벌고, 또 주식 투자로 이렇게 돈을 벌면 이렇게 이제 금융자산에만 몰빵을 하시지 말고 적정한 상황에 따라서 주식 투자도 내가 노력을 해서 돈을 버는 거거든요. 시장에 따라서 자꾸 맞춰줘야 되는 거고, 자꾸 내 머리가 그쪽으로 따라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부동산 쪽으로 아니면 소유를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유난 사고가 어렵다면 내가 월세를 받아 먹는 쪽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
또 어느 순간 되면 또 그럴 때를 대비해서 부동산과 어떤 금융자산의 어떤 비중 조절해 가면서 보유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수급 분석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수급 분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남들보다 좀 더 앞서서 어떤 유통 주식이라든지 또 각 세력들이 어떤 보유한 물량 또 그리고 평균 단가 또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돈의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재료가 속임수이다 아니면 저거 맞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유리한 조건에 서는 건 확실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급 분석을 하면서 이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도 좀 깨고 좀 더 유연하게 시장에 대처를 하면 얼마든지 큰 수익을 많이 낼 수가 있고 또 수급 분석을 통해서 주식 투자 잘 하시다가 어느 순간 내가 자꾸 좀 뭔가 뒤처지가는 느낌이다 싶으면 주식 투자를 어느 정도 조금씩 정리를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는가. 또 그리고 처음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도 너무 이렇게 이제 어떤 유인하지 않고 고정적으로 시장을 자꾸 내 틀에 맞춰서 끌어당기려고 하고 또 유인하게 대처할 수 없다면 주식 이외에 다른 쪽을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입니다.